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제가 어제 미드 쉐도잉 하지 말고 낭독 먼저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초보분이 미드나 영드 쉐도잉을 하신다는 건 역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들리겠죠. 그런데 뉴스나 신문은 평소 회화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표현이 평상시에 이야기 나누는 그런 회화랑은 조금 다르죠. 약간 공식적인 그런 언어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상적인 영어 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영자신문이나 아니면 CNN 뉴스 같은 것 혹은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아리랑 뉴스 같은 것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재료를 찾는 것이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고요.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왕초보이신 분들, 제가 왕초보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 낳고 처음 엄마표 영어 환경 만들어줄 때 그때 했던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남순이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연세대 아들의 엄마. 이제는 남순이 작가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왕초보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 낳고 처음 엄마표 영어 환경 만들어줄 때 그때 했던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 두 번째 책인 이 책에도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적어놨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는 단어 벽돌을 쌓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벽돌을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단어 벽돌과 문장 벽돌은 무슨 의미냐면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 아무리 짧은 영어 문장이라도 유창하게 낭독하고 읽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연습을 했고 짧은 문장이 후루룩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무렵 문장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낭독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했던 게 3분 스피치예요. 제가 영어로 3분 동안 끊김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점이 저는 이 3분 스피치가 영어로 되는 시점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 책에는 이 3분 스피치를 위한 전 단계로 시퀀스 텔링이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초급 영어 탈출 비법. 이 단어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입으로 그 단어를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 벽돌을 쌓는다는 의미는 입으로 영어 문장을 후루룩 빨리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로 계속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 스피치는 말 그대로 3분 동안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든 어떤 과정을 묘사를 하든 시퀀스를 텔링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벽돌을 쌓는 과정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장을 유창하게 구사를 하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민처럼 또박또박 발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3분 동안 3분 동안 영어로 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그 3분 동안 묘사하는 데 들어가는 문장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 역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쓰이는 단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칫솔, toothbrush, toothbrush 이 발음을 원어민과 거의 흡사하게 발음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어 벽돌을 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욕실에서 쓰이는 대화나 욕실에서 쓰이는 상황 설명에 들어갈 모든 단어를 유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toothbrush, toothbrush, toothpaste, toothpaste, 샤워기, shower head, shower head, 그리고 욕조, bathtub, bathtub. 이것도 베스터브, 베스터브 이렇게 말하면 단어 벽돌 쌓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쌓으려면 bathtub, bathtub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 소독제 이것도 hand sanitizer, hand sanitizer 라고 해야지 핸드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세니타이저 이렇게 하면 그건 단어 벽돌을 제대로 쌓은 게 아니에요. sanitizer, sanitizer, hand sanitizer, hand sanitizer.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음가를 전부 다 소리를 낸다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수건거리 그러면은 towel rack 이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towel 할 때 이 L 발음으로 끝나고 앞에 시작되는 발음이 R 발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럴 때는 rack, rack, rack 이거 먼저 익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towel, towel, towel 단어 따로 이렇게 익숙하게 입으로 연습한 다음에 towel rack, towel rack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이 단어만큼은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단어 벽돌을 쌓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벽돌을 쌓는 과정을 볼게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낭독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입에 그 문장이 단단하게 쌓이도록. 예를 들어서 이를 닦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Let's brush your teeth. Let's brush your teeth. 만약에 이 문장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Let's brush your teeth. Let's brush your teeth 라고 빨리 안 나온다면 관건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민의 발음과 흡사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철저하게. Let's brush your teeth. Let's brush your teeth.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각적으로 끊어 읽는 건데 Let's 라는 건 뭐뭐 하자라는 권유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brush, 솔질하다, your teeth, 네 이, 너의 이 이건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our teeth, brush your teeth. Let's 잠깐 쉬고 brush your teeth. Let's brush your teeth. 이렇게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이 문장 벽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툭 쳤을 때 거의 원어민과 비슷한 속도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문장 벽돌을 쌓은 겁니다. Let's brush your teeth. Let's brush your teeth. 이렇게요. 여기 칫솔이 있어. Here is your toothbrush. Here is your toothbrush. 이렇게 계속 문장 벽돌을 입으로 쌓는 겁니다. 여기 치약이 있어. Here is your toothpaste. Here is your toothpaste. 이렇게요. 그리고 치약을 이렇게 짜봐. 짜다라고 할 때 쥐어 짜는 거요. squeeze 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입 밖에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면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squeeze, squeeze, squeez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squeeze, squeeze the toothpaste like this. Squeeze the toothpaste like this. 이렇게요. 치약을 네 칫솔 위에 이렇게 올려봐. 올려보다. Put the toothpaste on your toothbrush like this. Put the toothpaste on your toothbrush like this. 영어 초급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마치
아이들이 산수 배울 때 숫자가 갑자기 커지면 멘붕이 오는 것과 비슷한 건데 그런 공포감을 천천히 읽음으로써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크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선 뭘 어디다 올려놓다라고 할 때 put 이란 동사를 쓰잖아요. put something on somewhere. 그쵸? put something on somewhere. 무엇을 어디 위에 올려놓다. put the toothpaste on your toothbrush like this. 이렇게요. 이렇게 쭉 하는 게 문장 벽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장 벽돌을 쌓았냐면 수십 번 반복해서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한 15개의 문장이 있다면 이 15개의 문장 벽돌을 입에 완전히 붙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낭독을 한 다음에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영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영작을 했냐면 이렇게 종이를 한쪽 면으로 가리고 한국어만 보고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보면 이닥자 Let's brush your teeth. 여기 칫솔이 있어. Here is your toothbrush. 여기 치약이 있어. Here is your toothpaste. 치약을 이렇게 짜봐. Squeeze the toothpaste like this. 치약을 네 칫솔 위에 이렇게 올려봐. Put the toothpaste on your toothbrush like thi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작을 입으로 완벽하게 했다. 그리고 거의 원어민과 흡사한 속도감을 가지고 유창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문장 벽돌을 완전히 쌓은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 단어 벽돌과 문장 벽돌을 동시에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벽돌을 쌓음으로써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동시에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문장 벽돌을 주제별로 쌓아두면 좋아요. 저는 일상적인 우리가 늘 반복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양치질하는 거, 그리고 목욕하는 거, 혹은 밥 먹는 거.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문장 벽돌을 쌓아보는 거예요. 한 10가지 상황만 내가 문장 벽돌로 쌓아봐서 그 문장들만큼은 완전히 입에서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면 이제 3분 스피치가 가능해요. 이 3분 스피치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영어 문장을 읽고 독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힘든 건 내가 입을 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발성을 해서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많이 낭독을 해서 어떤 상황에 관련된, 예를 들어 그게 뭐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건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건, 영어 초급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띄어 읽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단어도 발음 하나 정확히 하는 게 힘이 든다 라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문장 벽돌을 먼저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장 벽돌은 그냥 눈으로 독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소리내서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낭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그 낭독한 걸 녹음을 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정말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사실. 더군다나 어설픈 영어 녹음, 영어를 녹음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녹음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낭독을 대충 하게 돼요. 이 문장 벽돌 쌓을 때 낭독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대충 읽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방금 말했던 양치질 할 때의 상황,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수십 번 연습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낭독을 한 걸 녹음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문장, 제가 낭독한 문장을 녹음을 해서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중얼중얼 쉐도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에게 제가 CNN 뉴스를 쉐도잉하란 말 할 수 없어요. 아리랑 TV 쉐도잉하란 말 할 수 없고요. 명드 미드 쉐도잉하란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읽은 영어 문장, 내가 낭독해서 녹음한 그 영어 문장을 쉐도잉하는 거,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초급자분들을 위한 쉐도잉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어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낭독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유창하게 다듬어진 그 낭독, 그 상태를 낭독해서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걸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설거지할 때, 그리고 방 청소할 때, 빨래 개킬 때, 그때 쉐도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엄마표 영어 실전 노트에 들어가 있는 10가지 상황별 이 문장 벽돌들을 가지고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